세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박원순의 암살, 똘끼 검사 진해원. 자, 세상이 우리 국민들이 진짜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, 요즘 보면은 검사, 판사, 이른바 사법부의 사람들이 진짜 이상한 사람들, 이 또라이들, 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사법부, 우리나라의 커다란 이 나라를 지탱해 가는 이 사법 체계에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나 정말 걱정이 되는 겁니다.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진해원이라고, 박원순이 팔짱 끼면서 내가 박원순 성추행한 거냐 이렇게 올렸던 이상한 검사,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. 근데 이 진해원이라는 이 또라이 검사에 대해서 제가 오늘 왜 다루려고 하느냐, 이만큼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사법 체계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. 그동안에 우리 이 사법 체계 속에서는 면접이라는 걸 굉장히 중시했습니다. 그래서 면접에서 억울하게 떨어진 사람도 있고 이랬는데, 요즘 들어서는 면접이 아니라 말하자면 오히려 학생운동권에 이 경력이 있다든가, 면접을 하더라도 약간 삐딱하게 얘기하고, 뭐 민주화 뭐 좌파의 냄새를 그냥 짙은 그냥 향수 냄새를, 아주 싸구려 향수 냄새를 풍기면은 그냥 프리패스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. 자, 그런 점에서 이 진해원이라는 검사가, 여러분 어저께 자기 페북에 올린 걸 여러분하고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.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. 자, 이 진해원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, 이 8월 15일에 이 과정을 보니까 이게 다 우파들의 음모다. 우파가 음모나 꾸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리죠. 진해원의 이 막장 시나리오입니다. 진해원이 뭐라고 했느냐, 박원순은 사망으로 유도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. 그대로 읽어드릴게요. 여러분 기가 막히실 거예요. 2020년 7월 시장님, 박원순 시장님 사망 유도로 서울시의 방역체계 마비. 이제 이게 시나리오예요. 그 다음에 2020년 8월 극우주의자들의 주도로 의사들의 파업이 강행되었다. 방역 마비를 유도한다. 참 유도 좋아해요. 그러니까 유도가 이 진해원의 컨셉인가 봅니다. 그러면서 2020년 8월 15일 광화문 집회, 정광훈 감염으로 재수감 면제 이렇게 되면서 일종의 광화문 집회에서 이 우파들이 코로나를 전적으로 전파하려고 유도를 했다 이겁니다. 기가 막히죠? 그 다음에 2020년 8월 15일 전국의 감압병원에 코로나 마구 전파, 병원 폐쇄 유도. 이제 그러니까 우리 우파들이 정광훈 목사를 비롯해가지고 전국의 병원을 폐쇄하는 것을 유도한다 이겁니다. 그러면서 2020년 8월부터 정부는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추석 민심 2반이 10월에 시작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올 연말이 되면은 민심 2반이 돼갖고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말하자면은 땅에 떨어지고, 그러면서 이 정부에 대한 민심 2반이 그냥 죽을 듯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그러면서 2021년에는 이 4월 말하자면은 보궐선거에서 마약상 아버지를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운다. 이거는 미통당이 그런다는 얘기죠. 마약상 아버지도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? 홍정욱을 얘기하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2022년 3월 짜장면 대마왕 대선 후보. 자,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저렴하게 시나리오를 짰다. 그래서 제가 막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이걸 보면서 저는 첫째 놀라는 게 뭐냐면은, 자, 지금요 마약상 아버지 홍정욱이 서울시장 후보,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 가능성이 적은 겁니다.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 매우 적어요.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의 뇌피셜이죠. 그리고 2022년에 짜장면을 말하자면 짜장면 대마왕을 대선 후보로 내세운다 이러면서, 이 결론은 뭐냐, 짜장면은 아니다, 그리고 국민을 위한 나라는 없다, 뭐 이런 거예요. 그러면서 아주 패배주의가 강렬하게 보이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이 진해원이 이렇게 뭐 주역도 하고 이래갖고 변호사 좀 바꿔야지 당신이 이긴다고 이런 말을 해갖고 징계까지 먹은 정말 또라이 중에 또라이 검사인데,
자,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볼 거는 있는 겁니다. 지금 현직 검사요. 그러면 현직 검사의 수장은 누굽니까? 말하자면은 윤석열 총장인 거예요. 근데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짜장면 대마왕이라고 버젓이 이 글을 올리는 이 우리 검찰의 지금 현 주석, 그리고 이 진혜원에 대해서 징계를 한다든가 진혜원에 대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나오는 게 아닌 겁니다. 진짜 추미애는 뭐 하고 있어요? 기강을 잡는다면서.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혜원의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이 터무니없는 좌파들의 뇌피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?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모든 팬데믹, 문재인 정권에 아주 무능하고 정말 지지리도 못난 계속 사고만 치는 3년 반의 악몽과도 같은 이 실정에 대해서 팬데믹을 통해서 모든 것을 우파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겁니다. 결국은 정부는 뭐 하느냐가 아니라 우파 때문에, 광화문 집회에 나간 사람들 때문에 다 이런 식으로 됐다. 이게 진혜원의 말하자면은 이 막장 시나리오의 중심, 중점, 핵심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자, 그리고 박원순의 사망 유도, 박원순을 사망하게 유도한 사람이 누굽니까, 여러분? 여기에 우리 우파라든가 보수층이 끼어들 틈새라도 있었습니까? 그 자기 공간에서, 자기 관저에서 박원순이 나가는 CCTV 보십시오. 뭐에 쫓기는 것처럼 막 택시 이렇게 부르고 막 종종고름으로 가지 않습니까? 박원순이 뭐에 쫓겼다. 근데 그 박원순의 사망으로 유도한 세력은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? 저는 이거 진짜 궁금합니다. 왜 박원순은 그렇게 서둘러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을까? 우파들이 그걸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. 저는 박원순이 살아서 오거돈처럼 그 모든 과정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박원순의 그 모든 역사에 대해서 늘 얘기하는 스스로의 적폐청산을 하기를 바랬습니다. 이게 우리 우파들의 생각이고 우리 우파들의 상식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아주 당연한 생각이었어요. 누가 사망으로 유도했단 말입니까? 정말 이상한 질문이지만 바로 여기에서 자기네들의 어떤, 즉 실마리, 크루,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.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진혜원 이 검사의 이 허당, 황당, 이거 또라이 아니야, 이렇게만 지나칠 수 없는 많은, 말하자면은 복선이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. 박원순의 사망에 대한 의문점 분명히 뭐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들은 지금 문재인의 실정을 8.15를 통해 가지고 집회를 통해서 완전히 반전을 시켜서, 즉 우파의 모든 것을 깔아뭉개면서 다시 일어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뭐가 있습니까, 여러분? 저는 패배주의의 그늘을 봤습니다. 국민을 위한 나라는 없다? 즉 사람을 앞세운 문재인의 정권의 실적,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의 추락을 이 진혜원은 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. 자, 여러분, 이 또라이 검사의 이런 패북질, 벌금 300만 원을 자기가 말하자면은 하느님처럼 떠받들어야 될 도민들한테 벌금을 매기겠다고 협박을 하는 도지사. 우한 코로나를 초반부터 막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여갖고 온 나라를 초토화를 시키면서 의사들의 그 헌신과 우리나라 의료 기술의 눈부신 성과로 인해서 숟가락을 얹은 문재인의 파렴치함.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. 우리 국민들 현실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. 누가 잘못인가? 누가 이 일의 원인인가? 누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는가? 우리 냉정하게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. 이성으로서 모든 것을 봐야 됩니다. 정치인들
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죠. 절대로 사랑하지 말라. 매를 들고 정치인들을 쳐다보십시오. 제가 나를 뭘 속이려고 하는가? 제가 나한테서 뭘 뺏으려고 하는가? 쟤를 두는 게 나은가? 쟤를 쫓아내는 게 나은가? 우리에게는 여러분 한 표가 있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레비츠키가 얘기한 대로 이 세상의 모든 폭군들과 독재자는 이제 투표장에서 탄생되고 있다. 그들의 선전선동과 그들의 반전적인 말하자면은 이미지 정치와 그들의 말하자면은 여러분들을 호도하려는 이 장난에 술수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겁니다. 지금부터 시작입니다. 여러분 힘내십시오. 진해원의 이 막장 시나리오에 저들의 의도 역시 얼마나 막장인가가 또 얼마나 허접한가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.